사업자 등록 홈택스에서 그냥 딸깍 하셨다고요? 축하합니다. 방금 수백만원짜리 세금 폭탄 스위치를 누르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켜줄 사업자 등록 전 필수 준비물 2가지와 홈택스 사업자 등록법을 하나하나 다 떠먹여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5년치 세금 혜택 완벽하게 챙겨가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등록에 앞서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사무실. 둘째, 과세 유형. 이거 2개 세팅 안하고 홈택스 들어갔다간 5년치 세금 감면 혜택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자, 첫 번째, 사무실입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주소지죠. 그냥 집 주소로 하면 공짜 아니야? 네, 맞습니다. 비용 빵원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앱 개발을 하든 상세 페이지 맨 밑에 내 집 주소가 동 호수까지 싹 다 공개됩니다.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진상 고객 다 만나고 필연적으로 CS가 들어옵니다. 가끔 너네 집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 협박하는 사람 무조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내 집 주소를 알고 있다? 이 섬뜩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 집 주소를 노출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을 구해야 하죠. 아니 돈도 없고 이 사업 오래 할지 확신도 없는 1인 창업자인데 어떡하나요? 걱정 마세요. 완벽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상주 사무실입니다. 말 그대로 출근해서 상주하지 않고 사업장 주소지만 쓱 빌리는 서비스예요. 1은 집이나 카페에서 편하게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과 판매 페이지 하단엔 사무실 주소를 방패처럼 박아두는 겁니다. 비용이요? 한 달에 1, 2만원꼴,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합니다. 단돈 몇만 원으로 내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키는 가성비 방패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상주 사무실 구할 때 이것만 잘 맞춰도 초대박 혜택이 터집니다. 만약 대표님이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사업자를 내는 게 처음이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앞으로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치트키 덕분이죠. 이 제도는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비수도권은 100%, 과밀억제구역 외 수도권은 75%, 과밀억제구역은 50%의 세액을 깎아주는데요. 만약 순수익 1억 원을 찍었다면 원래 내야 할 종소세 약 2,150만원을 정부가 통째로 감면해 줄 수도 있는 미친 제도입니다. 어디에 사무실을 얻어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지역별 전체 리스트는 제가 전자책에 싹 정리해 놨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서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팩트 폭행 하나 갑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청년 종소세 감면? 나 조건 맞으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겠지? 여긴 학교가 아닙니다.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돈을 주고 세무서한테 기장을 맡겨도 대표님이 먼저 말 안 하면 안 챙겨주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나 지방이니까 알아서 되겠지 하고 방심했다가 안 내도 될 종소세 2천만 원을 그대로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5년이 쌓이면 내 통장에 있어야 할 1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째 필수 준비물, 과세 유형입니다. 여러분, 세금은 과연 종소세만 낼까요? 아닙니다. 사업자는 크게 2가지 세금을 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죠. 사업자 유형은 크게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초보 1인 창업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왜 1인 창업의 치트키냐?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세금 자체가 쌉니다. 일반은 부가세율이 10%인데 간이는 1.5%에서 4%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둘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금액이 빵원입니다. 아예 안 내도 돼요. 셋째,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해야 해서 1이 2배입니다. 여기서 저처럼 농수산물이나 식품 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질문 하십니다. 농산물, 수산물은 면세 품목이니까 무조건 면세 사업자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자로 내면 오히려 여러분 앞길을 스스로 막게 됩니다. 농수산물은 밭이나 바다에서 갓 가져온 가공 안 한 상태만 면세입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간장게장 과세입니다. 양념이 들어갔으니까요.
각종 채소 썰어 넣은 밀키트 역시 과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농부가 아닌 이상 사업을 키우다 보면 무조건 과세 품목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를 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 품목을 아예 팔 수가 없습니다. 즉 룰 자체가 불리해지는 거죠. 그럼 간이과세자는 면세 품목을 못 파나요? 아니요, 다 팔 수 있습니다. 면세 품목 팔면 부가세 안 내면 되고요. 과세 품목 팔 때만 부가세 내면 되는데 우리는 간이과세자니까 그마저도 세금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겁니다. 만약 이걸 몰라서 클릭 한번 잘못해 일반 과세자로 냈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매출 1억 원을 냈다고 칩시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의 10%, 즉 1,000만 원을 부가세로 안고 가야 합니다. 매입 공제를 받긴 하겠지만 매입액이 적은 초보라면 진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뱉어내야 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 자체가 1.5에서 4%로 확 낮고 매출이 적을 땐 아예 빵원이 되니 세금 부담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단지 글자 하나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내 통장에 꽂혀야 할 수백,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누진세 구간별 완전계산법, 면세 과세 둘 다 파는 겸용사업자 비용 처리 꿀팁, 세무사한테 기장 맡길 때 꼭 해야 하는 말 등등 핵심만 꽉꽉 눌러 담은 전자책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수천만 원 아껴줄 사무실과 과세 유형 세팅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홈택스 실전입니다. 화면 그대로 따라오세요. 네이버에 홈택스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 로그인 눌러주시고요. 로그인은 개인용 간편 인증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증명, 등록, 신청, 사업장 현황 누르시고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누르시고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순서로 클릭합니다. 인적 사항에는 연락처만 쓱 적어주세요. 관공서 확인용이라 사업자 등록증엔 안 나오니까 안심하고 개인 번호 적으셔도 됩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우리는 비상주 사무실 구했으니 2번 타인 소유의 예 체크하시고요. 온라인에서 물건 팔 거니까 6번 사이버몰에도 예 체크합니다. 나머지는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정보 입력입니다. 상호명 한번 정하면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다닙니다. 맨땅 서울대로 지으면 저는 어딜 가든 맨땅 서울대 대표님으로 불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지어주세요. 개업일자는 오늘 당일로 하시면 되고요. 종업원수, 자본금 등은 1인 창업이니까 전부 0으로 세팅합니다. 주소 검색 누르시고 계약하신 비상주 사무실 주소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전용 면적 나와 있죠? 그거 그대로 적어주신 다음 임대차 입력 수정 버튼 누르세요. 화면 뜨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붙해서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이제 대망의 업종 입력 수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업종 코드 넣어야 할지 멘붕 오시죠? 가장 빠르고 정확한 꿀팁 드립니다.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온라인으로 샤인머스켓을 팔고 싶어. 지금 사업자 등록 중인데 업종과 업태 그리고 검색할 키워드를 알려줘. 그럼 얘가 어떤 업종과 업태로 해야 되는지, 키워드는 뭘 쳐야 하는지 찰떡같이 알려줍니다. 이거 그대로 보시고 홈택스에 키워드 검색하신 다음 알맞은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제발 기억하세요. 업종 코드 잘못 고르면 앞서 말씀드린 5년 세금 감면 대상에서 아예 탈락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통신 판매업, 즉 온라인 쇼핑몰은 감면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초보분들이 여기서 진짜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나 나중에 물건 떼다 도매도 할 건데 하면서 도매업 코드를 메인으로 덜컥 넣는 겁니다. 여러분, 도매업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도매업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혜택 아예 못 받아요. 사무실 지역으로 기껏 1차 관문 통과해 놓고 여기서 미끄러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업종 코드가 세금 감면의 진짜 마지막 관문입니다. 혹시 내가 하려는 다른 사업이 감면이 되는지 애매하다면 전자책에 감면 OX 리스트를 싹 정리해뒀으니까 제출 버튼 누르기 전에 무조건 더블 체크하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대부분의 1인 창업자분들은 업종 추가 설명, 인허가 사업 여부, 의제 주류 면허 신청 다 패스하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만 여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업자 유형, 방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죠? 무조건 간이로 고릅니다. 종교단체 부, 간이과세 포기 부, 사이버몰 패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제출 서류 화면이 나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비상주 사무실 계약할 때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딱 하나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일 찾기 눌러서 PDF나 이미지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신청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민원 처리 결과 조회에 들어가서 초록색으로 접수 완료 배지가 떠 있다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처리됩니다.
축하합니다. 초록색 배지를 보셨다면 당신은 이제 진짜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실행조차 안 하는 99%의 사람들을 이미 절반 이상 앞지르신 겁니다. 오늘의 요약 딱 두 줄입니다. 첫째, 1인 창업자 사무실은 무조건 비상주 사무실. 둘째, 과세 유형은 무조건 간이 과세자. 다음 영상은 사업할 때 쓸 핸드폰 번호 개인 번호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폰번호를 파는 게 좋은지, 통장은 개인 통장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상세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들을 꼭 이어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끝내신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작은 실천 하나가 왜 3년치의 고민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맨땅에 헤딩하며 2년 넘게 굴러본 제 찐 경험담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제 영상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은 2년치 시행착오를 한 번에 아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뼈 때리는 실전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